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6월 29일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비 예보가 있던데 다들 안전하게 퇴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 퇴근길에 저를 만나시겠죠, 그렇죠? 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틱톡, 숏비디오 시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몸값 세계 최고 스타트업 중국의 바이트댄스, 글로벌 사업 다각화로 성장 페달 밟는다라는 조선비즈의 6월 25일 기사, 그리고 틱톡 대항마 등장 속에 원조 틱톡도 승부수, 블로터의 6월 26일 기사, 이 두 기사가 오늘 주제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자, 틱톡이 잘 나가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쵸? 미국 정부가 아무리 견제구를 던진다고 해도 사실은 그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IT 쇼위클리 4월 6일에도 관련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몇 가지 팩트들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라는, 그러니까 틱톡을 만든 회사죠.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의 최근 팩트들을 좀 보면은요. 기업 가치는 2018년 90조 원에서 2020년 170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신규 다운로드는 3억 1,500만 건. 네, 대단한 수치죠. 1분기에만 3억 1,500만 건의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누적 20억 건의 다운로드가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올 1분기만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6.8조 원인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1분기 대비 130% 성장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출이 놀라운 게 6.8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가 작년에 만들었던 연간 매출이 6.5조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1년간의 매출보다 바이트댄스의 1분기의 매출이 훨씬 크다. 뭐 훨씬은 아니지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형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글로벌 프레젠스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틱톡 혹은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확장 움직임을 정리한 것인데요. 일단 틱톡 CEO로 월트 디즈니 출신의 케빈 메이어를 선임을 했습니다. 뭐 이로써 이제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또 미국 서구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감들이 있죠.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틱톡에 대해서 좀 안티하죠. 예, 안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이거 뭐 중국 서비스 아니야? 괜히 뭐 내 개인 정보 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자. 그래서 틱톡의 CEO로 과감하게 미국에 그것도 심지어 월트 디즈니라는 굉장히 아주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죠? 향수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미국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트 디즈니 출신의 사람을 CEO로 선임을 했습니다. 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글로벌 직원 수를 10만 명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 미국과 인도에는 직접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올 3월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소셜 음악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뭐 사람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직원 수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각 주요한 현지 국가에는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만드는 형태로 글로벌 진출을 아주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고 글로벌 내에서의 프레젠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질적으로도 틱톡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일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틱톡이 52분으로 인스타그램 53분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고요. 놀라운 것은 유튜브가 40분 정도인데 이렇게 틱톡이나 인스타가 훨씬 더 높은 뭐 특히 이제 틱톡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특히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이 틱톡의 입지가 굉장히 높고 강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자, 이런 위협 속에서 뒤늦게 유튜브와 인스타가 숏비디오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또 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틱톡의 기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틱톡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빅브라더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아주 큰 기업들이 이제 틱톡을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제 숏비디오가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미 이제 틱톡이 뭐 이거 대세 아닙니까? 뭐 이미 숏비디오가 대세 아닙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면, 네, 바로 당신은 인싸인 것이죠. 이제 틱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기세를 늘려가는 가운데 만약에 이게 대세가 되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걸 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견제하려고 들지 않겠죠. 근데 이들이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음에 이제 다가올 대세가 뭐 이미 다가오고 있는 그런 대세가 숏비디오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요, 사실 틱톡이야 뭐 뜨든 말든 사실 우리 관심사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숏비디오가 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부분, 그쵸? 그리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요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적인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해해야지만 숏비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틱톡이 만든 숏비디오 세상, 과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거를 주제로 한번 제가 살짝 뒤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그리고 뭐 이미 이런 표현으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이미 이 시장에서는 이런 시도들,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검색 분야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분석 기술, 뭐 태깅, 또 썸네일 추출, 썸네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눈길을 잡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썸네일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추출할 것이냐, 이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 또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결국 숏비디오라는 흐름은 그 트렌드는 영상의 생산량을 과거에 비해서 대폭 증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정보의 포맷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들을 분석하고 태깅하고 해서 검색에 잘 걸릴 수 있게, 효과적으로 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또 SNS나 블로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숏비디오를 위한 전용의 타임라인이 생기고, 또 숏비디오를 만들기에 편안한 그런 어떤 저작 툴 같은 것들이 생기는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이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뭐 네이버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숏비디오를 위한 별도의 타임라인은 유튜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OTT에서는 어떻습니까? 컨텐츠의 러닝 타임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숏비디오의 그 어떤 임팩트라고 하는 게 뭐 똑같이 15초 영상이 나와야만 이게 틱톡의 임팩트구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60분짜리가 다시 45분이 되고 45분짜리가 30분이 되고 그렇죠? 30분짜리가 뭐 7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이제 비디오 컨텐츠가 숏해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숏비디오만 전문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획사 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머스 분야는 어떻습니까? 동영상 커머스의 숏비디오화. 그래서 실제로 뭐 틱톡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뭐 15초짜리,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그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숏비디오를 통한 커머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마케팅의 행위도 많이 바뀌고 있죠. 광고 대신 숏비디오 자체를 유통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화면이 이거예요. 틱톡이 만든 화질이 좀 안 좋군요. 틱톡이 만든 화면인데 뭐 일종의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그죠? 광고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틱톡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틱톡 for Business라는 맨 위에 이름이 있는데 틱톡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유저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한 툴들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에 실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 자체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틱톡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 자체가 홍보 마케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숏비디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숏비디오가 그냥 즐기고, 보고 즐기고 그냥 버리는 약간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요 한 공이, 이 틱톡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 뭐 서비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막 뒤쫓아가는, 팔로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숏비디오가 만드는 변화의 근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전략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 시대를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 숏비디오가 만드는 변화, 그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소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고 또 임팩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통한 소통이 이게 바로 숏비디오 유행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웃고 즐기고 하는 컨텐츠가 흘러다닌다라고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고 아주 쉽게 눈에 캐치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소통한다. 요 자체가 사실은 숏비디오의 유행이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숏비디오가 대세가 될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소통이 숏비디오 형태로 변할 것이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숏비디오의 코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쉽고 짧고 임팩트 있고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그 코드가 잘 통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이제부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틱톡이 말해주듯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 이런 소통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상세한 설명이 있을수록 좋다고 여겨졌었던 분야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쇼핑, 그 다음에 마케팅, 또 정보 전달의 행위, 또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 상세한 설명이 있을수록 좋다고 여겨졌는데 이런 영역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숏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영역이 기존에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뭐 짧은 영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숏비디오가 한번 코드가 통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사업 영역에서 과연 숏비디오의 코드가 통할 만한 그런 영역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바로 아주 엉뚱한 상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실 수도 있겠고 또 대응할 수도 있겠죠. 자, 문득 IT 이슈 위클리도 이거 15초로 제작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프라인 매장을 영구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고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운영하던 소매점 80여 곳을 닫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80여 곳이니까 뭐 의사결정에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S가 오프라인 매장을 영구 폐쇄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MS가 그만큼 네, 온라인 판매, 온라인을 통한 뭐 CS 이런 등등의 굉장히 이제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만큼 준비된 회사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프라인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인터넷 문화 경종 울린 카카오 아동 성범죄 성착취 무관용 최초로 못 박았다. 블루터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착취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또 이거를 제공 혹은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 혹은 성착취 목적으로 협박, 뭐 유인 또 혹은 모의 조장 등을 하면 이런 것들은 카톡에서 바로 금지된다. 즉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죠. 뭐 회원이 강퇴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해당 컨텐츠는 바로 신고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업비트가 K뱅크와 손잡고
예, 원화 거래를 재개한다. 윈윈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업비트에서 쉽게 말하면 원화로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신규 이용자는 이제 K뱅크에서 입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상호 간에 정말 윈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K뱅크의 경우는 사실은 카카오뱅크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많이 이제 상실한 상태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전동 킥보드 언제 비싸졌대? 예, 슬그머니 가격 올린 1인 모빌리티 서울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1,500원에서 최대 3,700원까지나 올랐다고 해요. 코로나19와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용률이 증가를 하니, 자,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굳이 이런 결정을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유저의 불만도 뭐 꽤 있죠, 실은. 그쵸? 길가에 뭐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가격을 올린 것이 과연 유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또 힘내시고요. 늘 그렇듯이 제가 아마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는 엔딩 인사를 늘 한결같이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이번 한 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